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교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에 대해 대부분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씩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바뀐 부분도 있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가운데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입주권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다음 분양권.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되고 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갖게 되는 권리.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입주권, 분양권 모두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에 입주권이란 말이 낯설던 시절에 입주권도 조합원 분양권이라 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돈에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일반 분양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흐름도를 보면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닌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거쳐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보유하고 있던 빌라나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주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주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의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든 일반 분양이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입주일이 지정되고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같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지만 조합원의 입주권과 일반 분양자의 입주권은 세제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이고 둘 다 익숙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 체크를 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 여부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둘 다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분양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앞서 보신 대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로 역시 주택이 아닙니다. 다음은 등기 여부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 등기부는 폐쇄되고 없지만 토지 등기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권은 단지 분양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입주권은 토지 상태이기에 토지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 매수 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별도 등기를 하지 않기에 분양권 매수 시는 취득세가 별도로 없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율은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처음 매수할 때 그리고 입주 시 등기할 때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분양권부터 보겠습니다. 분양권 매입 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 때 잔금을 치르고 그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일반 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다소 복잡합니다. 입주권은 매입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4.6%의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나면 건물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도 원시 취득으로 2.96%에서 3.16%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에 입주 시 내게 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토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에 건물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세표준은 청산금입니다. 흔히들 건축비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청산금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청산금은 조합원 분양가와 건립가액의 차이, 즉 추가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원시 취득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산금의 2.96%,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청산금의 3.16%입니다. 일반 분양권에 비해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옵션이나 좋은 도원수 등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주저하게 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과 함께 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할 경우는 반드시 이 취득세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6에서 42%의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116 대책에 따라서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하게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보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42%의 기본세율입니다. 입주권 양도세 적용 법 개정 후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20년 12월 말까지는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참고로 조정지역의 분양권은 보유연수에 관계없이 50% 적용.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6 대책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율이 동일해집니다. 이번에는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이전부터 보유한 입주권의 경우는 비과세도 가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권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조정 일반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를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취득 시점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단순 일반 채권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 관리처분 인가 전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 적용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을 매도했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취득 시점부터 관리처분 인가 기간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즉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이전 주택 상태로 매입을 했다면 입주권의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후에 매입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매입한 경우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엔 주택수 포함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6 대책에 따라서 조정지역은 포함이 됩니다. 앞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혼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중과세율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자체를 처분할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어려운데 무슨 소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6 대책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 개선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의 분양금 포함. 적용 시기 법 개정 후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수 포함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 조정지역의 다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2주택은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기본 세율입니다. 그러나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어 조정지역의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 A가 있고 그리고 입주권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에 2주택자입니다. 먼저 입주권 B를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기본 세율입니다. 앞서 설명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기본 세율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지역 주택 A를 매도할 경우입니다. 2주택으로 기본 세율에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 계산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의 분양금 포함.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좀 전에 봤던 116 대책 내용입니다.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씩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 그리고 입주권이 하나 있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에 2주택자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도 역시 기본 세율입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에 2주택자입니다. 여기서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로 기본 세율에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입주권 매도할 경우는 기본 세율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분양권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 그리고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 분양권이 하나 더 있는 경우입니다. 116 대책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로 기본 세율에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조정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조정지역 중과세율을 따질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지역이란 규제지역이 생기고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많은 부분이 이해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권은 토지 등기가 존재하기에 입주 때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재산세가 따로 없습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다소 복잡한 내용도 있고 체크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복 시청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